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한마디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산업계가 다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삼성전자 지분을 달라. 이에 대해서 이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건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추가 투자에 대한 압박인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 트럼프 속내가 또 뭘지, 그리고 아마 투자자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을 텐데 투자 관점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KB은행 WM 스타 자문단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방송으로 항상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잘 즐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항상 다짜고짜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삼성전자 괜찮은지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자는 좋죠. 전자는 좋아요? 삼성전자는 좋죠. 그래요? 삼성전자는 좋죠. 오히려? 러브콜이 왔잖아요. 지분까지 갖고 싶다. 러브콜이라고 봐도 되는 러브콜이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했던 게 초반에 이제 진입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이거는 과거에 대영 제국, 영국이 했던 제국주의랑 비슷하다. 땅을 먼저 요구를 했잖아요. 땅을 취득하겠다. 그렇죠. 물론 가격은 이제 지불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령 자체가 다 뭐 그린랜드도 마찬가지고 파나마운하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른 국가의 기업이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 소속이에요. 근데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컨트롤, 오너십 이것에 대해서는 싹 무시하고 내가 그냥 돈 주고 살게라는 입장인 건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메시지는 그쵸? 확실하죠. 확실하죠. 필요하다. 이번에 지분에 대한 부분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중국을 차단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상태에서 AI 오너십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자꾸 이제 거론되는 게 인텔 얘기 나오고 마이크론 얘기 나오고 TSMC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나온 거예요. 요 네 기업은 AI 오너십 하드웨어 쪽에서 이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는 게 이미 메시지가 확고하게 맺혀진 겁니다. 다만 계약의 방식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해야 되잖아요. 전세 계약을 했어요.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우리 편한 예로 이제 1억 6천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괜찮고 주변 지역에 커뮤니티 생기고 좋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6개월이나 사셨지만 커뮤니티도 지금 들어오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돈을 다시 납부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계속 사실 거면 의향을 그냥 사실 거면은 뭔가 대가를 지불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칩스법은 끝났어요. 그쵸. 칩스법의 우리 원천적인 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미국 내에서의 밸류체인망을 안정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안정적으로 뭐냐면은 공급망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꾸 이제 대만 사실은 아시아권으로 주문 오더가 들어온 거 거의 그 일본이나 TSMC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메인은 TSMC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더링이 이제 아시아 국가들, 아시아 국가면 결국은 뻔하죠. 이제 한국이나 뭐 일부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제 일본 이렇게 나눠 갖는 주문의 형태인데 그래서 사이클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대만하고 일본 반도체 사이클이 먼저 선행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중국이 압박을 하고 간섭을 하니까 반도체 쇼티지가 나니까 이러다간 공급망 라인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물품을 반도체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우리끼리 라인을 형성하고 우리끼리 팀을 짜자. 우리끼리 한 편이야. 이래서 그 대신 딴 데다는 팔지 마. 덜 팔아야 돼. 그리고 그 대신 칩스법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도 줄게. 여기서만 안정적으로 공급해.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이 바뀌니까 뭔가 아까운 거예요. 아까 이제 전세 임대 계약처럼 많이 또 커놨고 그 사이에.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저들은 여기 와서 팔고 그럼 이거 뭐야 지분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추이는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발언에 따르면 이제 러트링 상무장관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TSMC와 마이크론을 지분은 제외다라고는 했죠.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투자를 보조금이라는 거는 미국에 와서 보조금 지급한다는 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한다는 전제로 하는 거니까 네. 투자를 좀 잘 해달라는 의미로 한 거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임차인한테 돈 더 내서 했다가 막 비난이 쏟아진 거예요. 막 이거 네. 사후 계약을 변경하는 거 아니냐. 사후적으로 그렇죠. 이미 해놓고. 네. 그러니까 이제 비난이 막 쏟아지고 막 여기저기서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갑론을박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게 네. 임대인 그리고 네. 미국 상무부 입장에서도 약간 그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네. 계약하자고 하자면 임차인 입장에서 그쵸. 그 전에 요구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돈 더 낼 테니까 이거는 더 해주세요.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그래요. 지분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다시 재정립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투자했던 규모가 이만큼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은 재계약이 시작이 되면은 다시 그렇죠. 그쵸. 무조건 미국이 우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전제는 뭐예요? 이 임대인은 당장 들어가 살 수 없어요. 지금 임차인이 필요해요. 미국은 당장 삼성전자가 필요해요. 그 부류의 기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투자를 더 잘 해달라는 의미의 협상용이지 그게 아니야라고 하루 만에 이제 그 발언이 맞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말바꿈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필요한 거는 인정을 했다. 네.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건 인정했다. 근데 두 번째, 사실은 여기에 이제 어제 지분 요구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버니 샌더스 이제 네. 민주당 의원이 이거 잘했다. 내가 요구한 게 그분은 전형적인 계획주의 경제자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계획, 사회 경제주의적 그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조금 지급할 때 내가 사실은 지분 증권이나 선순위 채권이나 담보를 바꾸서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했거든. 근데 그때 무마됐어. 그러니까 이건 잘하는 거야. 박수 쳤는데 이제 러트닝 상무장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협상용입니다. 이렇게 약간 스무딩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난 관세의 과정이 좀 떠올랐던 게 네네. 세게 팍 말한 다음에 반응을 보고 아니야. 조금씩 맞춰가면서 협상을 했잖아요. 약간 그런 또 구성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당장 오늘 하루 만에 말 바뀐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게 큰 그림으로 더 보면은 지금 흘러가는 의미를 좀 보십시오. 중국을 사실 차단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 무역 관계를 완전히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처리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은 계속 관세 유예를 해놔요. 그러니까 40% 관세를 매겨놓고 처음에 뭐 100%, 150% 뭐 얘기 나오다가 40%를 해놓고 네. 지금 유예된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동맹국들한테 계속 관세를 높였다가 낮추면서 투자 약속을 받으면서 낮추면서 자신들의 이 밸류체인 망에 딱 편입시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쪽의 큰 적은 일단은 추세를 보면서 추이를 앞두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러니까 속된 표현이지만 죄송스러우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종속되는 밸류체인을 만들고 국가 기업들이 다 미국향으로 다 가게끔 판을 짜놓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오히려 중국을 봐주고 있는데 아니죠. 지금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팀이 다 짜졌다. 원팀 킬이 다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동안 지켜보니까 중국이 별로예요. 또 이제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겠죠. 그렇죠. 참고로 보시면 EU하고도 사실 관계는 안 좋아요. 그렇죠. EU하고도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는 안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자로 EU에 대해서도 반도체 관세는 15%로 매겼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가장 낮은 수치 부위에 속하는 15%권에 다 속해 있습니다. 자동차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지금 미국은 반도체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AI 공급망이라도 절대 중국에게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들끼리 원팀 킬이 딱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중국 압박이 완벽하게 다시 이제 재돌입할 것이다. 이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데, 근데 또 이제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언론 보도에는 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긴 하지만, TSMC와 마이크론은 제외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트럼프를 봐서는 아예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지분 취득이라는 게. 이게 그거에 대해서는 또 기업들도 사실 엄청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도.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트럼프 입장을 봤을 때는 일단
꺼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에는? 그 계속 그렇죠. 압박 카드로는 네.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죠. 근데 사실 쉽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국가적 대응의 입장과 그다음에 국민적인 입장, 그다음에 네. 기업적인 입장 이게 각기 다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미국 시장은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삼성이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전에 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삼성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초기에 이제 당선되자마자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은 네. 더 굉장히 바로, 진폭적인 네, 이제 그랬죠. 그 행동을 보였지만 삼성이 조용한데 그게 아니다. 기술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 HBM에서의 굉장히 뛰어난 능력들을 발휘할 기회가 온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 시장이 지금 문고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차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죠. 사실은 그렇죠. 고용률도 이제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근데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은데 삼성의 입장에서만 객관적으로 보시면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세액 공제 폭을 더 늘려줬어요. 네. 이번에 그 세금 감면 텍스컷을 연장을 하면서 네. 그리고 공제와 동시에 R&D 투자 관련돼서는 더 많은 세제 혜택, 인센티브를 줘요. 한국은 법인세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노조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노조가 필요한 부분도 네. 있지만 사실은 기업 경영에는 어쩔 때는 또 컨플릭트가 생길 때도 많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4차 산업을 키우고 이 핵심 산업 AI 하드웨어는 당연히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의 폭은 말은 항상 거론이 되지만 굉장히 규모가 작거나 뭐 몇백억 네.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거의 없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부담을 안고서 혼자서 뭐든지 기업들이 해나가야 되는 환경들이 좀 열악한 상태이고 근데 해당 시장 가장 큰 북미 마켓에서는 지원이 많아져요. 네. 그러면 과거 10년, 15년 전부터 항상 그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야 이러다가 미국으로 간다. 간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게 있었죠. 사실은 오히려 삼성의 입장에서 조금씩 완전히 뭐 그렇다고 삼성이 그 현지 법인에서만 모든 거점 생산이 다 이루어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네. 서서히 비중이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기회이죠. 기회. 네, 삼성의 입장에서는 기회이죠. 근데 두 번째 이제 국민적인 입장에서 보신다면 사실은 큰 국부가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럼요. 사실 크죠. 그거는. 고용, 네. 그 하드웨어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중소기업들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많은 그쵸. 기업들의 기회, 그 다음에 평택의 그 디스플레이부터 그럼요. 시작해서 네. 많은 공장, 지역 경제, 모든 국부가 사실은 국가 브랜드도 그렇고. 그렇죠. 네. 많이 소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불안정성이 좀 위험한 것이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국가적인 이제 정부 차원 TSMC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제 대만 정부가 강력하게 반응을 했어요. 바로 그러니까요. 네,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만약에 이 발언이 좀 인상적이죠. 지분을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지분을 요구할 때는 그러면 보조금 받는 것을 아예 뱉어내겠다. 받지 않겠다. 돈 주지 말고 그 대신 보조금 안 받아도 되니까 지분 요구도 나한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입장과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투자운영위원회 국가 이제 소속인데 네. 거기서 이것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당신들이 요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강경한 추세를 보이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분 요구는 안 한다라는 입장으로 보도는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도 아직 입장을 내지는 네. 않은 상태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항상 트럼프는 일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기 때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뭘 하든지 이것도 속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선빵. 먼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관세에서 철저하게 보여줬잖아요. 먼저. 뭐든지 먼저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좀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다. 뭐 물론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이재용 회장이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들 그래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논해보려고 하는 게 지분을 진짜 취득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전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조금은 지금
원화로 6조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텔 계산법으로 적용을 해 봤을 때 10%라면은 삼성전자 1.5% 정도가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재용 회장 지분, 삼성전자 지분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그렇죠. 이게 뭐 현물 출자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분을 요구한다면 사실은 외상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으로요? 보조금은 차후에 네. 투자하는 만큼 지급되는 거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공장이 건설되는 그 완공되는 수준 페이스마다 이제 보조금을 이만큼 투자해서 공장이 건설됐으니 확인됐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전제로 해서 총체적으로 건설이 됐을 때 보조금을 이만큼 줄 수 있으니까 그쵸. 미리 땡겨줘라는 의미인데 네. 이게 과연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의 어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블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 블럭에서 협조적인 추세를 유지를 해야지 되는 네. 그래야지 경쟁력을 그래도 갖출 수 있는 입장에서는 법안을 뜯어 고쳐서라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으로 네. 봤을 때는 이거는 여러 측면에서의 위반이죠. 사실은 뭐 그렇죠. 거론할 것도 없이 우리 국내법상 이제 자본시장법상으로도 안 되고 외국인 투자법상으로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무역 공정거래 무역상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뚫으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니까 만약에 이 가정이 현실화된다면 네.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사실 예전 자꾸 대영 제국을 제가 계속 그래요?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나? 저는 스터디를 네.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비슷한 잣대를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긴 네. 하거든요. 땅 얘기가 이제 먼저 취득이 됐고, 그 처음에는 이제 자치령이 있고, 이제 그 종속령들이 다 있는데, 네. 이제 자치권을 좀 부여한 국가들한테 다른 나라를 침략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종속령으로 또 밑에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대영제국이 1차, 2차, 3차, 4차로 이렇게 령을 갖다가 다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동인도 회사를 갖다가 이제 건설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제 발을 뻗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그 현지에 있던 기업들을 갖다가 지분을 그냥 가져옵니다. 되게 맥락이 비슷한데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네. 지분을 아예 가져오는데 그 대가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관찰, 감독, 건설, 그때는 이제 건설이 가장 메인 산업이었으니까 건설을 할 테니까 제조를 하고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당신들의 기업이 결국 대영제국의 많은 이제 그 블록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 시장에 팔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거야?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네요. 외상으로 지분을 먼저 선취득을 그러네요.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죠.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고용을 해서 대영제국이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대주주예요. 네. 대주주인데 이제 임금 체납이 생기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어쨌든 또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그렇죠. 지역 공장 건설해가지고 물건 팔면 돈 벌잖아요. 그래서 세금 납부 안 해요. 자신들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 영토나 자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고 영국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견제하는 이제 견제 대상이 되는 이제 더 큰 그쵸. 비슷한 규모의 큰 네. 시장, 완전히 비슷하진 않지만 마이너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는 이제 견제 국가가 항상 있기 때문에 또 뭐 아주 마음껏 하지는 못하는 방심할 상태. 수는 없죠. 네, 그런 상태가 조금 반복이 되고 있는. 그래서 먼저 세게 하고 다시 완화하고 이러한 패턴들이 결국 동맹국들에 대해서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패턴이다. 전형적인 전략적 패턴이다. 그럼 당시에 그 들어갔던 동맹국이라든지 기업들은 어쨌든 장사했던 기업들은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망했죠, 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려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뭐 좀 다르긴 다를 하지만,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영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제1 그러니까 그 한 반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이제 반이 있는데 자기가 먼저 2등이었었어요 네. 과거에는 근데 1등을 치고 올라가면서
공부도 방해하고 뭐도 하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등, 3등 국가가 2등, 3등인 학생이 자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언제 치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 탑을 쌓는 거죠. 탑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 진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치면 만약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사실 그 지분을 어떻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개인이 내놓을 수 있는 문제는 그런 아니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뭐라 그럴까 회사 자체가 또 흔들릴 수 있는 건데 네. 지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되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네, 저는 왜냐면은- 그냥 무턱대고 봤을 때도 방법이 딱 떼줄 수도 없는 네, 거고 이거는 지분을 갖다가 사실은 뭐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거는 앞으로 지급 예정된 금액이지.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보조금은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돈들이 우리한테 이제 삼성한테 주겠다는 보조금이 지금 추산이 됐지만 네. 공장 건설이 만약에 늦어지면 그리고 트럼프 만약에 2기 때 완공이 안 되면 그 보조금이 지급이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백지수표를 근간으로 해서 백지수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백지수표가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는데 당장 집을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쵸. 거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돼서 이제 연관되는 기관, 그 다음에 연관되는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감독원이나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거를 과연 허용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고려할 그쵸. 가치도 없는 것이냐. 법적으로도 네. 가능할까 싶기도. 네. 왜냐면 이게 막 자식한테 주식을 떼주는 그런 방식의 네. 문제가 또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일 이제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분들, 이사회에서 이걸 의결을 당연히 안 하겠죠. 상식적인 네. 기준에서.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사자들 미국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또 미국의 민간의 많은 해치펀드나 사모펀드들이 삼성전자 외국인 비율이 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들어있죠. 그러면은 기존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특히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운용사들이 과연 이런 미국의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을 앞으로 외상으로 해서 지분을 먼저 선취득하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가치가 뭐 당장 희석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앞으로 오지 않을 대가를 근거로 지분을 가져가는 거는 네. 가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건 지분이 희석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그러니까요. 낮아지는 거. 누구나 그러면은 뭔가의 권리를 가지고서 요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더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가서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또 아쉬운데 미국에서 이렇게 반도체를 삼성이 많이 팔 수 있을지 몰랐어.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더 팔려면 지분을 좀 더 내놔야 되겠어요. 내놔야지. 이런 논리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실.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거의 대가 없는 지분 취득이 미국 위주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대형제국하고 다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려되는 게 또 그거잖아요. 경영 개입. 네. 어쨌든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는 거니까 안 그래도 어떤 이 상법 구조상 네. 미국이든 지금 우리나라도 진행 중이지만 네.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네. 거고 트럼프 성격에는 더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배당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해서 항상 이제 삼성이 그래도 배당과 관련돼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네. 대해서 좀 약간 밸류업된 선진화된 패턴들을 항상 보여줘 왔어요. 네.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부분까지도 네.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 잡아 먹어가면서까지 배당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금 가장 이제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고 가장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는 게 네. 뭐죠? 재정적인 재정.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안 쓰면서 그 대신 세금은 깎아줬고 돈을 덜 쓰긴 하겠는데 국채 발행은 덜 할 거고 네. 덜 할 거고 덜 갖고, 네. 그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 자산으로 뭔가를 충족시킬 네. 거고 달러는 안 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당장 할 수 없는 야망을 갖다가 너무 계획표를, 그러니까 우리 방학 스케줄 있잖아요, 아이들. 방학 스케줄을 안 돼요. 지금 그
현재의 상태나 그 체력의 상태는 안 돼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미 대학교 스케줄을 짜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안 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뭐 이거 해줘. 나 이건 못하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오빠가 이거 숙제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삼성한테도 또 어떠한 방식으로도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건이 이제는 주말 다음 주에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일 것 같아요.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 취득설에 대해서 이게 협상 카드로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압박의 카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좀 이걸 좀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은 뭐 앞서서 우리 이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아무래도 원전 그렇죠. 계약이 그러면 어떻게 종결되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연히 이제 좀 더 합리적인 계약으로서 같이 가긴 하지만 합리적인 계약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는 입장인 것이지만 미국의 입장은 사실은 몰라요 아직. 그거는 그렇죠. 포커페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점 사항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만 지금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기업한테 못을 박아서 아닙니다. 딱 못을 박기는 아직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상회담의 성격상 맞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구체안들은 러트닉 그 상무장관이 추후에 계속적인 이제 협상과 회의 압박들을 통해서 뭔가 그림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계들도 그래서 총출동을 하는 건데 사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이 보도들이 되게 발길을 무겁게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계속된 보도에서는 대미 투자액을 늘릴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다고 물론 하면 되죠.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한다고 하면 되죠. 한다고 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뭐 아니 무슨 이코노미스트가 뭐 기업 경영도 모르면서 뭐 함부로 말하네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일기 때 거쳐놓고 보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그 도요타하고 이제 처음 일기 때 협상을 할 때 투자 금액들을 갖다가 그때 수천억 달러 먼저 가서 약속을 했고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아베 총리였었죠. 같이 가가지고 약속을 하고 이 투자 금액 외에도 추후에 추가되는 대로 더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으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흡족스러운 표정으로 일본하고의 약속은 마무리가 됐다. 협정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슈의 문제 때문에 도요타가 거의 그때 초기에 약속했던 금액의 2분의 1도 투자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와 일기 때는 도요타하고 이제 일본 자동차 이제 렉서스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다 대부분이 관세에 대해서 프리하거나 거의 침해를 안 받는 상태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와서 일본한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4년이라는 시간이 길긴 하지만 트럼프가 벌려놓은 너무나 많은 이런 정책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너무 많은 국가들을 다 고려한다면 그 결코 길지 않다. 굉장히 짧게 지나간다.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이행은 초기에 필요하지만 그걸 반드시 머스트로 생각은 안 해도 여지는 있을 것 같다. 거기에서의 스마트한 재치 전략은 제가 그 개입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건 좀 잘 시간적 맞습니다. 전략이 중요해요. 충분한 공백이 나온다. 보시다 보면 공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도 투자자들한테는 흔들림을 줄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국내외 일반 투자 그리고 뭐 기업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그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좀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이라는 그 가치,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삼성이 이번에 또 한 번에 이런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에서 큰 힘을 낼 것 같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슈퍼사이클에서의 우리나라가 또 기업들이 브랜드업이 또 한 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예요? 올 상반기에 그 이재용 회장께서
중국에 가서 배터리와 관련되는 소재 부품들을 미국 BYD에 공급하기로 대규모 공급 약속을 협정을 맺고 왔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하고도 새로운 그런 많은 이제 HBM과 관련되는 이제 생산, 퀄 테스트라고 하죠. 네. 이제 양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들을 지금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분 확보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네. 밸류체인을 만들어야 되는 기업이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 기업이 이미 중국하고 대규모의 거래 협정을 했어요. 네. 그랬으면 그 기업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 같았으면 중국하고 기업 거래 끊으세요. 먼저 압박이 그랬겠죠. 들어왔겠죠. 대외적으로 했겠죠. 그렇죠. 사실. 그런 기업에게는 관세를 더 부과하겠습니다. 먼저 그 페널티를 먼저 제공을 했겠죠. 네. 근데 요번에는 그거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 부분은 생각 못 네네. 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삼성은 양국에서도 다 필요한 요소 부품과 많은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 그 밸류 체인 자체가 되게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이재용 회장이 키를 잡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저는 제가 보는 개인적인 그래요? 의견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잣대로 봤을 때, 전망을 봤을 때, 아까도 이제 러브콜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사놓는 계기가 돼도 되겠네요. 그렇죠. 삼성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삼성 입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삼성 입장에서는 좋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부의 유출 가능성 때문에 좀 우려되고 네. 이런 거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만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분 투자 이게 진짜 많이 구체화가 된다면 그 갖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또 그 주가에 대한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조차도 사실은 이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이제 주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결을 할 때 이사회 의결에서는 어쨌든 대주주들 많은 주주들의 네. 의견이 중요하니까 그거 자체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거를 누가 과연 내 돈 주고서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쪽 다른 김안무게 와가지고 나 앞으로 여기다가 이득을 제공해 줄 거니까 앞으로 밥을 줄 거니까 네. 내 지분 좀 줄래? 이러는 아무리 그게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그걸 허용하진 않을 것 쉽진 같습니다. 않죠. 그렇죠. 아,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네. 앞으로의 상황과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또 발표를 안 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갑론을박 얘기도 많았죠. 그렇죠. 이제 샘 울트만이 뭐 AI 자체가 그게 조금 불안 요소기도 했었어요. 오버밸류 됐다. 네. 그거는 근데 그건 그 나라의 기업들이 얘기고 뭐 분리를 할 팔란티어나 필요가 그 나라 있다. 기업들이 네. 얘기고 우리나라는 아직 혜택도 못 받았고 그런 밸류 자체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반기 2분기까지 발표된 실적들 현황을 보시면은 장비 기업, 소재 기업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국적화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삼성에게 필요한 이제 많은 이제 소재 부품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이미 대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어닝 자체가 이미 서프라이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가 그러니까 스납으로 우리는 뉴스가 뜨면 확인하고 그쵸. 그때 대해서 맞아요. 보면은 와 이렇게 성장했었어 이러지만 이미 지금 성장세가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은 저는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사이클이 우리한테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특히 삼성그룹과 삼성에 또 우리 연결된 네. 밸류체인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군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9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없다? 보실 수 꿈은 있을까요? 더 크게 가지셔야죠. 더 크게 가질까요? 그래도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9만 원 갈 거다. 왜냐면 요즘 분위기 좋았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9만 원까지 갈 거다 올해 내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네.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근데 기간은 올해로 이렇게 잡는 거는 좀 위험해 기간은? 보여요. 네. 네. 그건 너무 약간 그건 너무 찍는 거 같아요. 투자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고 반도체는 사실 사이클이 예전보다 많이 짧아졌지만 그렇죠. 특징 자체가 뭐냐면 수주가 되고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상용화되고 이제 제품들이 되면 이제 마진이 좋아지고 그러다가 피크를 찍으면 이제 마진 압박이 들어오고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또 피크 아웃하고 네. 재고가 쌓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 피크를 올라타는 요 한 10부 중에서 한 3부, 4부 3부요? 능선. 오. 예, 그 정도 능선이니까 네. 좀 마음을 느긋하게 길게 가지시고 장기로. 가신다면 네. 좋은 뭐 삼성이 잘 때 어쨌든 한국이 좋은 거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기로 투자 가치는 있다. 네네.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분 취득 지금 뭐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고 추상적이지만 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만의 일은 아닐 네. 거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트럼프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네. 또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고 네. 또 네. 분석을 이어가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신익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